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학습 정답 모두들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편익과 비용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고려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개인, 가정 모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편익, 만족감과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의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유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17페이지 선택의 편익과 비용입니다. 편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작년에도 배웠습니다. 편익, 똑같이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만족감, 효용이라고 했습니다. 편익과 같은 말이 뭐가 있다고요? 만족감, 효용입니다. 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세상의 자원들은 희소하기 때문에 내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그 희소한 자원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만족감을 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1년 뒤에 내가 산 가격의 2배로 올랐다. 그러면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죠. 플러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는 것에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도 따라옵니다. 왜요?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되었다는 거죠. 주식의 주인이요. 즉 삼성전자 주인이 된 뿌듯함, 정신적 만족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익을 고려할 때는 금전적 이득 플러스 정신적 만족감도 고려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주관적 만족감은 객관적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이 많이 분석해 놓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하기 전에 제가 기회비용에 완전 중요, 별 10개 중요, 찐 중요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셨죠? 모의고사의 기회비용이 나왔죠.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경제시험 문제, 수능, 공무원 시험, 각 회사들의 입사시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출제되는 경제시험 문제의 기회비용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별표 10개, 찐 중요합니다. 기회비용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1학년 때 기회비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김치 포기를 볼 때마다 가장 큰 것을 고르면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 점심, 저녁 드실 때 김치 포기 중에 가장 큰 걸 고르세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시라고요? 오늘 배운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경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업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또 틀어놓기만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죠?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신 겁니까? 수업을 선택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경제 수업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중에서 무엇을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잠, 친구, TV. 선생님, 저는 잠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무엇이 기회비용이 됩니까? 가장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었던 대안인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잠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모두 선택이 발생하거든요. 심지어 결혼할 때, 고등학교를 등교할 때, 아침에 일찍 눈을 떠야 될 때, 다 선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선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네.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기회비용은요, 자유재해에는 발생하지 않고 경제재해에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뭐 포기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숨 쉬세요. 지금 지구 내에서는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제만 내가 그만큼의 돈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의 다른 선택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제재해만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자유재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학년 때 배우는 기회비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회비용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비용의 의미에 보시면 명시적 비용과 선택으로 포기한 대안의 가치, 즉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을 합친 것이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명시적 비용이라는 건 밝을 명자에 보일 시자예요. 그래서 밝게 보이는 비용, 내가 무엇인가를 살 때 실제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명시적 비용, 화폐로 들어간 비용. 그런데 암묵적 비용은 화폐로 돈을 지불한 건 아니에요. 왜요? 명시적 비용에 들어간 돈을 선택했으므로 암묵적 비용은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한 것 중에서 아까 잠하고 친구하고 TV 중에 제일 가치가 큰 게 나는 잠이에요. 그러면 잠이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다. 오, 선생님. 방금 기회비용이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라면서요. 그런데 왜 암묵적 비용도 포기한 것 중 가장 큰 가치죠? 물론 암묵적 비용과 기회비용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왜 명시적 비용을 그러면 그동안 안 썼느냐? 명시적 비용은 눈에 밝게 드러나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내가 떡볶이 1인분 사 먹으려고 1,000원 낸 거는 다 고려합니다. 그러나 암묵적 비용은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우리 2학년 때 더 추가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자 여러분 기회비용은 뭐 플러스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 플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 정리를 잠시 보시죠.
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 17페이지를 모두 펴보세요. 일단 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자, 하나, 둘,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뭐라 그런다고요? 편익. 그 밑에 줄에 금전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빵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감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 됐죠? 자, 그 옆에 숫자를 보시면서 10, 11, 11번째 줄 제일 끝, 즉 선택을 위해 직접 지불한 비용을 뭐라 그런다고요? 명시적 비용. 한편 화폐로 직접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한 줄 내려와서 기회비용이란 15번째 줄입니다. 명시적 비용과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대안의 가치, 즉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을 합친 것이다. 그 옆에 조그만 글씨로 비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그것도 꼭 한번 보시고요. 오늘 수업 시간에 볼 내용은 보충 내용입니다. 선택의 대가로 포기해야 하는 건 뭘까? 자, 지금 이 학생이 책을 살까, 영화를 볼까, 피자를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책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10,000원은 명시적, 눈에 딱 보이는 10,000원이죠. 명시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는 걸 제외하고 영화 관람 또는 피자 구매 중 더 큰 만족감을 주는 금전적 가치는 암묵적인 눈에 보이지는 않는 비용이 됩니다. 만약 영화 관람이 더 큰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여기는 학생이 있다면 책을 구매하기 위해 포기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인 10,000원 플러스 영화 관람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을 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만약 피자를 사 먹는 것을 더 큰 만족감으로 여기는 학생이 있으면 명시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10,000원 플러스 피자를 사 먹을 때 얻는 만족감을 더한 것이 됩니다. 즉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 더 큰 만족감이라고 그랬죠. 이처럼 책을 사기 위해 동일한 금액 10,000원을 지불했지만 이를 위해 포기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사람에 따라 영화, 피자, 책 각자 만족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니까 바로 그대로 명시적 비용을 쓸 수 있지만 암묵적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 2학년 때는 아시겠죠? 가장 큰 포기, 김치 기억하시죠? 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십시오. 기명암, 기명풀암, 기명암 외우셨죠? 자, 교과서 18쪽을 펴보세요.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사례 1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할지 취업할지 고민이 돼요. 만약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해서 일한다면 1년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만약 대학에 진학한다면 등록금은 1년에 800만 원, 교재값이 1년에 70만 원 필요하대요. 또 기숙사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1년에 600만 원 정도 든대요. 이러한 것들만을 고려할 때 저는 대학에 진학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사례 1번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찾아 써보고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을 진학한 것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지금부터 2분간 구해보세요.
네, 다 구하셨습니까? 대학 진학의 기회비용은 대학 진학 시 발생하는 1년 동안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1,470만 원과 하고 이렇게 줄줄이 써놨는데 여러분한테 보기 좋게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1년 대학 진학 기회비용이 얼마냐? 일단 대학을 들어가면은요 1년 동안 800만 원이 든대요. 거기다가 뭐가 든다 그랬죠? 70만 원이 교재값이 들어가고요. 또 생활비가 600만 원이 들어가니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1,470만 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슨 비용? 명비. 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포기한 게 뭡니까? 대학을 진학함으로써 네, 내가 벌 수 있는 돈 2천만 원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묵적 비용이 2천만 원 발생합니다. 그래서 명목 비용과 암묵 비용을 합쳐서 3,470만 원이 1년의 대학 진학에 따른 내가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은 1년만 다니는 게 아니죠. 4년 동안 대학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3,470만 원 곱하기 4는 1억 3,880만 원이 됩니다. 즉 나는 대학을 진학함으로써 1억 3,880만 원이라는 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학생은 대학을 진학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가 더 합리적 선택일까요? 자, 합리적 선택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편익과 비용 중에 뭐가 더 큰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그랬습니까? 편익이 훨씬 커야 합니다. 즉 만족감과 비용 중에 편익이랑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효용, 만족감. 기회비용은 아무리 기회자가 붙었어도 비용입니다. 즉 만족감과 비용 중에 뭐가 더 커야 합리적 선택이라고요? 내가 훨씬 만족, 즉 편익이 커야 합리적 선택입니다. 내가 들어간 돈보다 만족이 적다면 난 합리적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 진학의 만족감이 돈 1억 3,880만 원보다 훨씬 커야 나는 합리적인 대학 진학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 선생님 1억 3,880만 원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나 대학 안 갈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만족감은 지금 당장의 만족감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대학 진학을 통한 만족감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렇게 본다면 내가 대학을 나왔을 때 훨씬 더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내 지식을 활용해서 사업을 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진학의 만족감이 더 크므로 여러분 부모님들은 1억이라 3,880만 원이라는 돈을 포기해서 여러분을 대학에 진학시키시는 겁니다. 자, 영화 관람에 대한 예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시간당 1만 원인 알바가 있어요. 2시간의 영화를 내가 볼 예정입니다. 영화 pop값은 1만 원입니다. 자, 지금 이 영화 관람의 명목 비용은 얼마인지, 암묵 비용은 얼마인지, 기회 비용은 얼마인지 댓글을 달아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댓글 다셨죠? 자, 영화 관람의 암묵적인 비용은, 아니 명목 비용은 실제로 내가 지불한 돈이죠.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 그랬으니까 10,000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명목 비용은 10,000원이죠. 영화 관람의 암묵적인 비용은 얼마입니까? 내가 영화 관람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돈, 즉 알바비 2시간을 영화를 봤으니까 20,000원을 포기한 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영화 관람의 기회비용은요. 명 플러스 암은 기니까 1만 더하기 2만은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회비용에 관한 시험 문제지만 여러분 이것을 풀 수 있으면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 매몰 비용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보셨겠지만 18페이지를 보시면 매몰 비용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투입되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즉 현재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비용이다. 이미 돈이 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뭘 할 수 없다고요? 회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몰 비용을 기회 비용에서 고려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매몰 비용은 절대 고려하면 안 됩니다. 이미 가라앉은 돈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sink, sunk, e서 sink, sunk cost라고 합니다. 이미 가라앉은 과거 분사가 된 비용입니다. 네, sunk cost. 그래서 현재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에서는 매몰 비용을 절대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교과서 18페이지 두 번째 줄 쳐보세요. 매몰 비용은 이미 투입되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즉 현재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비용으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이러한 매몰 비용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중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편익, 만족감, 효용이라고 그랬죠?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입니다. 기회비용은 명 플러스 암입니다. 매몰 비용은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기억하셨죠? 자, 매몰 비용에 관한 예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농부가 5천만 원을 들여서 배추를 생산했어요. 그런데 배추값이 가을에 그만 폭락했지 뭐예요. 이거를 만약에 배추를 팔 경우 수확 비용이 1천만 원이나 또 들어간대요. 배추 판매 수입은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배추를 도대체 수확해야 될지, 이렇게 배추값이 폭락했을 때 그냥 밭을 갈아엎어서 수확하지 말아야 할지, 뭐가 더 이득일까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일까요? 자, 농부가 5천만 원을 들여 배추를 생산했는데 배추값이 폭락했다고 그랬죠? 수확비용이 1천만 원이 비록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농부라면 배추를 수확해야 합니다. 왜요? 배추를 수확하는 게 이득인지 안 하는 게 이득인지를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이죠. 배추를 수확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5천만 원을 들여서 배추를 생산했기 때문에 매몰 비용 5천만 원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배추를 수확하면요. 수확 비용이 1,000만 원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그 1,000만 원으로 인해서 배추 판매 수입 2천만 원 중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을 해도 나는 비록 1,000만 원이지만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할 경우보다는 아예 안 하면
나는 이미 들어간 돈 5천만 원은 매몰 비용으로 회수할 수 없지만 배추를 수확해서 판매하면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제가 다시 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수확을 안 했으면 이미 들어간 5천만 원이 마이너스고요. 수확을 하면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 마이너스 4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1,000만 원이라도 건진 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확을 안 한 경우보다는 손해를 덜 볼 수 있습니다. 즉 매몰 비용은 아예 고려하지 말고 새로 들어갈 비용, 즉 수확 비용 1천만 원, 판매수 2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빼기 1,000만 원 하면 1,000만 원, 그래도 1,000만 원이라도 이득이다. 요거가 생각됐다면 그것을 가지고 수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 농부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은 매몰 비용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려한 매몰 비용의 대표적인 예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 가지 시험을 보고 나서 1교시 시험 후 친구들끼리 야 1교시 답 뭐였냐? 아 1번이 답이었어? 아 나 2번 썼는데 정말 후회되네 하고 고려하는 겁니다. 이미 시험지를 제출해서 되돌릴 수 없는 썬크 코스트를 고려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본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죠? 다음 시간 시험을 준비하거나 화장실을 잽싸게 갔다 오거나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매몰 비용은 절대로 고려하면 비합리적인 경제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It was the glitter freeze. Dr. F. Listen, you wouldn't credit, I believe it.
Ship Emperor. A little seed will grow into a tree. 경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있죠. 콩코드는 1969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입니다. 콩코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과도한 비용과 불확실한 수익성, 기체의 결함, 소음 및 매연 문제 등 부정적인 여러 징후들이 나타났어요.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콩코드 개발의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양국 정부는 이미 거액의 개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유로 개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콩코드는 1976년에 운항을 개시했지만 계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죠. 게다가 2000년 7월 콩코드가 사고가 나서 탑스킹 전원이 전원 사망하게 되자 기종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결국 2003년 콩코드 운항을 전면 중단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 밑줄 친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매몰 비용 때문이죠. 즉 이미 거액의 개발 자금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개발 작업을 계속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팔리지 않을 아주 골칫덩어리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즉 이미 들어간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 결국은 더욱 많은 손해를 보고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위해 매몰 비용을 고려한다 안 한다?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용과 지금 이후에 미래에 들어갈 비용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앞으로의 만족감, 편익, 효용만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례 1, 2 아까 얘기했던 고등학교 진학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콩코드 개발해야 되냐 계속 하지 말아야 되냐 매몰 비용에 대한 얘기였죠. 합리적 선택의 조건은 무엇인지 각자 써보세요. 요거 한 10초 정도만 드려볼까요? 무엇가 합리적 조건이라고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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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다 하셨습니까?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으로 얻는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된다. 즉 편익, 만족감, 비용, 편익, 비용 뭐가 더 커야 된다고요? 만족감 훨씬 커야 돼요. 편익이 커야 합리적 선택입니다. 이때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즉 암묵적 비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거 2학년 때 추가된 거라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뭐는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매몰 비용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합리적 선택의 과정은요.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무엇인지 같이 볼까요? 여러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소 비용, 최대 편익입니다. 최소 비용, 최대 만족, 최소 비용, 최대 편익. 같은 말이죠. 원칙은 기회비용이 똑같다면 편익이 큰 것을, 편익이 같다면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렵다고요? 아니요. 비용, 즉 편익 두 가지 중에 비용, 편익 뭐가 더 커야 된다고요? 편익이 커야 됩니다. 만족감이 커야 됩니다. 라는 말을 길게 써놓으니까 훨씬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19페이지에 보면 저울이 나와 있죠. 편익 쪽이 더 무거워서 아래로 쭉 내려왔어요. 즉 뭘 더 고려해야 된다? 편익이 훨씬 크게 해야 합리적 선택이다. 보통 도박에 빠지신 분들이 그동안 들어간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나는 도박에 중독될 수밖에 없었다. 점점점 도박에 매몰돼서 가정, 개인, 모든 사회까지 파탄시키는 매몰 비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절대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비용 중에 뭐가 더 커야 된다고요? 만족감, 즉 편익이 커야 됩니다. 다시 한번, 편익과 비용 중에 뭐가 더 커야 된다? 편익. 그런데 비용, 기회비용, 기회비용도 비용이므로 제가 기회자에다 이렇게 가로를 쳐놨습니다. 편익과 기회비용 중에 뭐가 더 커야 된다고요? 편익. 그런데 이 기회비용을 이렇게 넘기시면 여기는 0이 남고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 되죠. 이렇게 넘기면 편익 마이너스 기회비용을 뭐라 그러냐?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순수한 편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순편익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0이 남았죠? 0보다 반드시 커야 합리적 선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합리적 선택을 표현하는 수식 3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기회비용 중에 뭐가 더 커야 된다고요? 편익이. 편익에서 기회비용 이렇게 넘기면 편익 마이너스 기회비용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순편익. 따라서 순편익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합리적 선택이라고요?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이제 교과서 19페이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은요, 여기는 이제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네.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우리는 문제인식, 평가기준 설정, 정보 수집 및 대안 탐색입니다. 문제인식이 뭐냐고요? 의사결정할 때 자신이 선택해야 할 일이 뭔지 분명히 하고 그 선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거. 그게 문제인식입니다. 교과서 19페이지를 보시면 네, 거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카메라 구매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자, 나는 카메라를 구매해야 한다는 문제를 인식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되지? 카메라를 사야 되는데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될까? 두 번째, 평가 기준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 기준의 중요도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 지금 뭘 고려하고 있어요? 카메라의 가격, 디자인, 성능, 이거를 중심으로 내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 놓고 세 번째로 여러 가지 기준, 그러니까 디자인이냐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 가격, 이런 것들을 잘 정보를 수집해서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게 세 번째, 정보 수집 및 대안 탐색이죠.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탐색하고 각 대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한다. 그래서 자, 비교를 해봤네요. 네, 그랬더니 그 대안에 대한 평가표를 본인 스스로 엑셀로 만들었나 보죠. 예, 그래서 평가 기준에 따라 각 대안의 편익, 비용을 평가해서 쫙 점수를 매겨봤네요. 네. 그래서 평가표를 만들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만족도를 보이는 그러한 것을 평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A사 제품을 구매해야겠어. 사용해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석적 평가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1학년 때도 배웠고 아마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0페이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떤 게 끌어당겨서 우리는 편익이나 비용의 변화를 줘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더 유도하게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요인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 요인이 있고요. 부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끌어당기는 힘.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나는 그것에 긍정적으로 끌려가서 선택하게 될까요? 보상받을 때죠. 예. 그래서 보상받아서 만족감을 증가시키고 또 내가 돈을 덜 쓰게 돼서 더 좋은 제품을 갖게 돼서 더 만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긍정적 요인인데 대표적인 게 왜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많은 성과급을 주겠습니다. 긍정적 요인이죠. 또 여러분의
공부 열심히 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이 평생에 꿈꾸는 장학금으로 대학 가는 거죠. 그렇다면 네, 장학금을 받는 거 당연히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굉장히 긍정적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거죠. 네, 긍정적 유인이고요. 부정적 유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하면 할수록 훨씬 들어가는 돈이 많아져요. 비용이 증가하고 만족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부정적 유인의 사례로 세금이 있죠. 네, 내가 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면 그거를 경제적으로 선택하게 될까요? 안 하겠죠. 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면 아유,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벌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부정적 유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경제적 부정적 유인입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당연히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 중에 뭐를 많이 하려고 할까요? 긍정적 유인을 늘리고 부정적 유인은 줄이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교과서에 한번 줄을 쳐봅시다. 20페이지에 두 번째 줄입니다. 편익이나 비용의 변화를 주어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게 하는 요인을 뭐라 그런다고요? 경제적 유인. 그 밑에 줄에 긍정적 유인은 보상으로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켜 어떤 행위를 더하게 하는 유인을 말하며 성과급 땡글, 장학금 땡글, 세금 감면 땡글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 유인은요. 줄을 치보시면 세금을 더 내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것과 같이 비용이 증가하거나 편익이 감소하도록 해서 어떤 행위를 덜하게 하는 유인이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격리 기간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왕창 물리거나 외국인일 경우 추방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부정적 유인이죠. 그걸 통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내는 것. 대표적인 부정적 유인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 많았죠. 여기 경제적 유인의 활용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왜 스스로 카트를 정리하냐? 카트를 정리하면 거기 100원짜리 동전을 열심히 돌아다닐 때는 넣었다가 나중에 스스로 정리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보상을 받는 경제적 유인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 종량제는 바로 뭡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산다는 건 그만큼 내 돈을 많이 쓰는 건데 쓰레기를 많이 내면 낼수록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를 줄여서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같이 풀어봅시다.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모두 포함하나요? 네. 일단 지불하고 나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럼 뭐라 그러는지 3초 써보세요. 똑딱 똑딱 똑딱. 네. 배물 비용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2번. 많은 대안들 가운데 최소 비용 최대 효과로 선택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합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방금 했네요. 경제적 유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뒷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앞부분에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편익, 비용, 뭘 더 고려한다고요? 크게? 당연히 편익이 커야 합리적 선택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사적으로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오늘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